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날에도 마음은 여러 번 흔들리곤 하죠. 특히 사람 때문에요. 이 영상은 누군가를 바꾸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설득하려는 말도 아니고요. 그저 오늘 하루 사람 때문에 지친 마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었으면 해요. 혹시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켰나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마음이 아플까? 나는 맞는 말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부족한 건가?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먼저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대부분은 상처받을 만한 상황에서 상처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처는요, 누가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을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맞는 말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이게 참 이상하죠.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 아닌데, 정말 현실적인 말이고, 정말 도움이 되는 말 같았는데,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아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 말을 한 사람과 있을 때마다 마음이 움츠러드는 경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맞는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조금씩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이야기요. 사람이 상처받는 장면은 아주 다양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죠. 그런데 그 장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공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요. 그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냐? 현실적으로 봐야지. 너 그렇게 하면 손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리고 더 조용한 말도 있어요.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마음에 오래 남는 말요. 너는 원래 그런 애잖아. 너는 왜 늘 그 모양이야. 그 정도도 못 견뎌? 다들 그렇게 사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이 말들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은 머리로는 알아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저 사람도 악의가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마음은 따로 반응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거나 입이 딱 붙어버리거나 내가 뭘 더 말해봤자 소용없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줄어요. 표정이 줄어요. 마음이 줄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다치는 순간,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말수가 줄고, 괜히 혼자 있고 싶어지고, 집에 와서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해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멘탈이 약한가? 내가 어른스럽지 못한가? 그런데 여기서 먼저 멈추면 좋겠어요. 그 질문을 하기 전에요. 한 번만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내가 예민해서 상처받은 걸까? 아니면 그 말이 나의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팠던 걸까? 상처라는 건요, 약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오히려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더 자주 받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자기 안에 잘하고 싶다가 있고, 민폐에 끼치고 싶지 않다가 있고, 책임지고 싶다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맞는 말 앞에서 더 크게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세게 몰아붙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맞는 말은 때로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들기도 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아주 중요한 걸 짚어볼게요. 우리가 맞는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이유는 그 말이 맞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방식으로 왔는가 때문일 때가 많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에 따라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리고 상처받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대부분 이런 메시지로 번역돼요. 너는 지금도 부족해. 너는 인정받지 못해. 너의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너의 방식은 틀렸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맞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정서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식으로 느낀 적 있나요? 말을 듣고 나서 정확히 무엇이 아팠는지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마음이 혼자가 되는 느낌, 혼자서 벽에 부딪힌 느낌. 그때 사람은 이렇게 돼요. 내가 뭘 더 말해봤자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들을 생각이 없구나. 나는 결국 이해받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관계는 조금씩 조용히 멀어져요. 크게 싸우지 않아도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다치는 쪽이 먼저 생기고 그 다침이 습관이 되면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오기 어려워지죠. 그럼 여기서 오늘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상처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건 이해가 아니에요. 용서도 아니고요. 상대 바꾸기는 더더욱 아니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내 편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렇게 배워왔거든요. 참아야 어른이다. 이해해야 성숙하다. 그 정도 말에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데요. 상처는 참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상처는 못 느낀 척하면 오히려 더 오래 남아요. 상처는 인정받지 못하면 마음 안에서 계속 소리를 내요. 나 여기 있어. 나 아직 아파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말을 먼저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상처받았어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아팠어요. 그때 나는 혼자였어요.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살리기 위한 말이에요. 혹시 지금 그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그 말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조금 줄었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상처를 인정하는 건 상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상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건 방법이에요. 하지만 처방처럼 딱딱한 방법이 아니라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씩 숨쉬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요. 상처를 사실이 아니라 감정으로 분리해보는 것이에요.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그 말의 내용 사실에 매달려요. 맞긴 한데, 틀린 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면 상처는 절대 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는 논리로 풀리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풀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와 별개로 나는 그 순간 외로웠다. 그 말이 현실적이라는 것과 별개로 나는 그 순간 무시당한 느낌이었다. 그 말이 나를 위하는 말이었을지라도 나는 그 순간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상처가 조금 달라져요. 상처가 내 잘못에서 내 감정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조금 회복을 시작해요. 내가 나를 지켜주기 시작하니까요. 두 번째는요.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을 찾아보는 것이에요. 상처받았다는 건 그 순간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요.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내가 애쓴 걸 인정해줬으면, 지금은 해결책 말고 그냥 들어줬으면,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해줬으면. 상처는요, 대부분 원했던 것이 거절당했을 때 크게 생겨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면 상대가 틀렸다를 증명하기보다 내가 원했던 게 뭐였는지를 찾아야 해요. 이건 아주 조용한 작업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답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을 내가 알아주는 시간이죠. 혹시 지금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게 첫 실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음을 치유하는 콘텐츠답게 아주 현실적인 한 가지를 제안해 볼게요. 상처받은 마음을 바로 풀려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빨리 괜찮아지고 싶어 해요. 빨리 잊고 싶고, 빨리 정리하고 싶고, 빨리 내가 어른처럼 넘어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마음은요, 빨리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천천히 회복해요. 그래서 상처받은 날은 그날 바로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날은 그냥 몸을 먼저 쉬게 해주는 게 더 좋아요. 밥을 챙겨 먹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불을 조금 낮추고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틀어놓고 조금이라도 잠을 자고요. 이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상처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몸의 문제이기도 해요. 몸이 긴장해 있으면 마음은 계속 경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고치려 하기 전에 몸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돼요. 이쯤에서 오늘의 이탈 방지 장치 하나를 넣어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어떤 말이었고, 어떤 표정이었고, 그때 나는 어떤 기분이었는지요? 만약 떠오른다면 그 장면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건 내 마음이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뜻이고,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그 장면을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아, 그때 내가 아팠구나. 이렇게만 알아줘도 충분해요. 이제부터는 조금 더 관계 쪽으로 걸어가 볼게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건 상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예요. 직장이라면 매일 봐야 하고, 가족이라면 더 피하기 어렵고, 부부라면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연인이라면 마음이 더 크게 흔들리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자주 두 갈래 길에 서요. 하나는 참고 넘어가기, 다른 하나는 폭발하기. 그런데 둘 다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참으면 마음이 쌓이고, 폭발하면 후회가 남고, 그리고 다시 내가 문제였나로 돌아가죠. 그럼 세 번째 길은 없을까요? 조용하지만 나를 지키는 길이요. 있어요. 그 길은 거리와 순서예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람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거리와 말을 꺼내는 순서예요. 먼저 거리부터요. 거리라고 해서 차갑게 끊어내라는 뜻은 아니에요. 절교하라거나 당장 관계를 정리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거리는 숨 쉴 공간이에요. 내 마음이 계속 다치지 않도록 조금 뒤로 물러나는 것, 잠깐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숨을 쉬는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늘 맞는 말로 나를 눌러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모든 감정을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설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다 이해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선명한 감정이 아니라 안전한 경계가 먼저예요.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이건 똑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내 삶을 지키거든요. 다음은 순서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대부분 말을 꺼내는 순서에서 더 다쳐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곧바로 사실을 말하려 해요. 당신이 그때 이렇게 말했잖아.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알아? 왜 그런 말을 했어? 그런데 이 순서는 상대가 방어하게 만들 확률이 커요. 상대는 바로 변명하거나 부인하거나 더 강한 맞는 말로 눌러오죠.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은 두 번 다쳐요. 처음에 한 번, 그리고 설명하려다 또 한 번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사실을 꺼내기 전에 먼저 감정을 짧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도 상대를 공격하는 감정이 아니라
내 상태를 말해주는 감정으로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이에요. 나 요즘 그 얘기 나오면 마음이 좀 다쳐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그냥 들어줬으면 해요. 나 그 말 들으면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지만 문을 열어줘요. 상대에게도 나에게도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완벽하게 이해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나를 버리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의 회복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는 데서 시작해요. 여기서 또 하나, 상처받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기술이 있어요. 기술이라기보다 태도에 가까운데요. 내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허락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처받으면 자꾸 설명하려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는지를 논리적으로 납득시켜야 하죠. 하지만 상처는요, 설명으로 납득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감정은 논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설명하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상대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 대신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계속 건드리는 말투를 쓴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꾸려 하기보다 그 상황을 줄이는 거죠. 대화 시간을 줄이고 민감한 주제를 피하고 필요한 말만 하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생존일 때가 있어요. 이쯤에서 아주 조용한 위로를 하나 건네고 싶어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대부분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를 습관처럼 떠올려요. 내가 더 성숙했으면, 내가 더 강했으면, 내가 더 이해했으면. 그런데요, 상처받는 상황에서 늘 내가 성숙해야 한다면 그 관계는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관계는 원래 둘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감당하면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버팀이 돼요. 혹시 지금 사람 관계가 버팀처럼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오래 혼자 들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중심 문장 하나를 조용히 놓아볼게요. 살다 보면 어떤 오래된 책에서 이런 관점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람은 논리보다 감정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요. 이 말은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라는 뜻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에게 이 말은 이렇게도 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픈 건 당연해요. 나는 논리로 상처받은 게 아니라 감정으로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논리로 몰아붙이지 않아도 돼요. 맞는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맞는 말로 때리거든요. 내가 문제야. 내가 예민해. 내가 약해. 그런데 마음이 다쳤을 때 필요한 건 맞는 말이 아니라 안전한 말이에요. 괜찮아. 지금은 쉬어도 돼. 너는 충분히 애썼어. 이 말은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몸이 먼저 숨을 쉬게 해요. 밤에 듣는 말은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살아있는 마음을 조금 덜 아프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회복적으로 걸어가 볼게요. 상처받은 사람은 대체로 두 가지가 무너져요. 하나는 자기 신뢰, 다른 하나는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자기 신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한 믿음이고요. 정서적 안정감은 세상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에 대한 감각이에요. 맞는 말로 상처받으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흔들려요. 나는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세상은 나에게 차갑게 느껴지죠. 그래서 회복은 이 두 가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에요. 먼저 자기 신뢰를 세우는 방법. 이건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내가 한 가지라도 잘한 걸 떠올리는 것. 내가 참고 버틴 장면을 인정해 주는 것.
내가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걸, 내가 알아주는 것, 이게 시작이에요. 상처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박해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 신뢰를 다시 세우려면 자기에게 가장 작은 칭찬부터 줘야 해요. 오늘도 출근했네. 오늘도 밥 먹었네. 오늘도 참고 넘겼네. 이런 말이 너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을 살리는 건 큰 말이 아니라 작은 말이에요. 다음은 정서적 안정감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정서적 안정감은 누군가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공간과 리듬에서 오기도 해요. 그래서 밤에는 회복이 더 쉬워지기도 해요. 불을 낮추고 소리를 줄이고 내가 긴장을 풀 수 있는 리듬을 만들면 마음이 조금씩 다시 안전을 배워요. 그래서 나무 그늘이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하루 상처받은 마음이 여기는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말의 형태가 있어요. 이건 방법이지만 강요가 아니에요. 선택지예요. 상처받은 마음에 필요한 말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점 상태를 인정하고 2점 감정을 허용하고 3점 나를 탓하지 않고 4점 오늘의 삶으로 돌아오는 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오늘 그 말이 계속 남아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말이 아팠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오늘을 마치는 게 먼저예요. 이런 말은 갑자기 삶을 바꾸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밤을 살려요. 그리고 오늘 밤이 살아나면 내일이 조금 달라져요. 이쯤에서 또 한 번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어떤 관계에서 상처받았나요? 직장인가요? 가족인가요? 부부인가요? 연인인가요? 혹은 나 자신인가요? 어디든 괜찮아요. 상처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아프면 그건 아픈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작은 실천을 몇 가지 조용히 놓고 갈게요. 이건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예요. 첫째로는 상처를 하루 단위로만 다뤄요. 상처받은 마음은 미래까지 끌고 가면 더 무거워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만 견디자. 오늘만 마치자. 이건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하루 단위로 오거든요. 둘째는 내 마음을 짧은 문장으로 이름 붙여요. 긴 설명 말고 짧은 문장 하나. 서운했어요. 무시당한 느낌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이 정도면 돼요. 이름 붙이면 감정이 조금 내려앉아요. 셋째, 내 편의 말을 하나 정해요. 오늘 밤 내가 나에게 해줄 말 하나요. 괜찮아. 지금은 쉬자. 너 잘했어. 이 말이 어색하면 그냥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럴 수 있어. 이 말은 아주 강해요. 세상이 나를 몰아붙일 때 내가 나를 풀어주는 말이거든요. 넷째로는 설명하지 말고 거리를 지켜요. 상대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더 다칠 수 있어요. 그럴 땐 설명하지 말고 거리부터 지켜요. 이건 도망이 아니라 회복이에요. 다섯째, 잠들기 전에는 정답을 찾지 않아요. 밤에는 정답을 찾을수록 잠이 멀어져요. 오늘은 정답 대신 숨을 찾는 밤이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아주 조용히 정리해 볼게요. 맞는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건 당신이 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관계를 진지하게 여겼다는 뜻이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는 뜻이고, 잘 살아보려고 애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하는 길은 상대를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 않아요. 내 마음을 인정해주고, 내 감정을 허용해주고,
내가 나를 탓하지 않는 데서 조용히 시작돼요.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켠 것 자체가 이미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해요.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고 중간에 잠들어도 괜찮아요. 당신은 오늘도 하루를 버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썼어요. 오늘도 마음이 머무는 곳 나무 그늘이었습니다.